세상에 요즘요 이 항공기 타기 겁난단 말이 전 세계적으로 나올 지경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밤 9시쯤 있었던 일입니다. 워싱턴 DC 인근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여객기와 그 근처에 있던 군용 헬기가 충돌하면서 둘 다 추락을 했습니다. 세상에. 또 그 안에 타고 있던 6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떡해요. 먼저 사고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네. 공항 착륙을 위해서 하강 중인 여객기와 훈련 중인 군용 헬기가 충돌합니다. 거대한 섬광이 번쩍입니다. 오 세상에. 그리고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기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탄 여객기와 3명의 군인이 탄 헬기가 인근 포토맥 강으로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사고가 일어났을 수 있어요? 당시에 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lit up a very bright yellow, and there was a stream of sparks underneath it. I'm just praying that somebody's pulling her out of the river right now as we speak. She texted me that they were landing in 20 minutes. But we are still out there working, and we're going to continue that throughout the night. Is there any sense that there are survivors? We don't know yet, but we're working. 당시 사고를 목격하신 분, 그리고 저 비행기 타고 있던 승객의 가족분, 그리고 현지 경찰들조차 믿기지가 않는다는 표정이에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정말 생존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여객기는 세동강이와 난채로 허리 정도 오는 이 강물에서 발견이 됐고요. 세상에. 헬기의 잔해도 주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조금 전 보신 그 워싱턴 DC 소방서장은 여객기에서 27구, 헬기에서 한 구의 시신을 수습했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이 구조 작업은 수색 작업으로 바뀐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사망자가 더 이상 이제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행기 폭발에다가 추락으로요. 그리고 지금 저 강에 포토맥 강이래요, 인근에.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생존해 있기 어렵다. 아마 지금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조 작업이 아니라 수색 작업으로 지금 변경 전환을 했다고 한다는 건데 세상에 이 안타까운 참변 사고 원인은 밝혀졌을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블랙박스가 아직 수거되지 않았고 또 종합적으로 지금 추적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정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야가 굉장히 맑았대요. 맑은 하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기상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제외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민간 항공기는 지금 착륙하는 궤도에 완벽하게 들어섰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군용 헬기 지금 블랙호크기라고 합니다. 육군 소속 블랙호크기가 이동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그냥 이 민간 항공기에 충돌했다, 부딪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궤도에서 지금 부딪힌 거예요. 왜 군용 헬기가 그렇다면 로널드 레이건 민간 공항에 있었을까? 네. 이 지역이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 인접해 있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빈번하게 군용 헬기들이 이동을 하고 2023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미국 언론에서도 계속 이 레이건 공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AP통신에서는 네. 무전으로 경고를 했다. 어디에다가? 군용 헬기에. 지금 여객기는 이미 내려가고 있으므로 여객기에서 뒤로 돌아서 이동을 해라라고 계속 경고를 했다고 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브리핑을 직접 하고 네. 이 고도에 똑같은 고도에 왜 민간 항공기와 헬기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고를 즉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l tragedy. Sadly, there are no survivors. This was a dark and excruciating night in our nation's capital and in our nation's history, and a tragedy of terrible proportions. Have you spoken to any
of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 plane crash? I don't want to comment on that. Do you have a plan to go visit the site or I meet have with any of the I have a first plan to responders? visit, not the site, because you tell me what's the site? The water? Or to meet with Want the me to go first swimming? responders? 일단 이건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이긴 합니다만 최재명 교수님, 예. 미국에서 이제 13년 정도 이제 생활하셨으니까 예. 미국의 어떤 정서, 문화를 그래도 많이 소상하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이 사고 내용과는 별도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 기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막 쏟아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현장에 사고 현장에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일단 사고 승객 가족들 즉 뭐 유가족 일부 유가족도 있고 아직은 이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승객 가족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 만나지 않겠다. 현장 방문 계획도 있냐?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글쎄요 이거 한국 정서인지 모르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비아냥대는 듯해요. 내가 수용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거는 미국의 정서가 아니고 트럼프 정서예요. 아. 트럼프가 저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저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백악관하고 이 사고가 난 장소하고 그렇게 뭐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충분히 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60년 아직은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색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네. 생존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6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생명을 잃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방문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내가 수용해서 가기를 원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지도자들은 큰 아픔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도자들이 직접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9.11 사태 같은 경우도 사고 터지자마자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갔거든요. 네. 그리고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태극기 그 당시에 이제 성적이죠. 네. 성적을 같이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이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큰 위로도 주고 네. 희망을 얻게 만들었는데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말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저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은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평가를 네. 하고요. 게다가 트럼프가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탑승자 수색과 사고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네. 사고 책임을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걸 정치 쟁점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언뜻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예. 사고와 전 정부와의 어떤 관계, 인과관계가 상관관계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없는데 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네. 전임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채용할 때 능력보다 인종과 성별, 계층 등의 다양성을 중시한 탓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면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건 뭐냐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뭘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냐면 미국의 전통적으로 오바마 정부 때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인종이나 아니면 출신 성분에서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뭐 제가 예를 들면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도 지원할 때 제가 한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으로 비교해야 되고 그건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여성이라 차별 못하게 하고. 그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종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능력이 같으면 색깔, 그러니까 인종이나 아니면 출신 성분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인 것이지 그런 사람을 음적으로 뽑으라는 규정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트럼프가 이걸 정치 쟁점화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환경을 이끌어가려 즉 지금의 이 사고도 본인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이게 적절한 말일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고가 났어요. 비행기와 헬기예요. 그리고 군용 헬기예요. 그럼 둘 다 레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레이더가 어떻게 작동하지 않았나 그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 맞추겠다는 게 정상적인 말 아닐까요? 올바른 말 아닐까요? 여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데 당시 사고 비행기 승객 중에 지금 이제 또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혹시 이제 재미교포 분들이나 한국인 분들 타고 계시지 않았을까 걱정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고 여객기엔 한국계
10대 피겨 스케이팅 선수 2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명은 10대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진아한이고요. 13살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국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다른 선수는 10대 남자 피겨 선수인 스펜서 레인인데 아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6살 고등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CBS 뉴스는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의 소속 선수인 진아한 그리고 스펜서 레인 이 두 선수가 어머니들과 함께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캔사스주에서 열렸던 전국 유망주 대상 훈련 캠프 참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한 20명 정도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와 코치진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숫자는 전체 탑승객인 64명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사고기의 승객의 가족들은 애가 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데 거기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 한단 말이 내가 수영하기를 가기를 원하나? 이게 질문일까요?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이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대형 참사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제발 2025년에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 비극적인 사고 전해드린 일이 없기를 정말 희망해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